존스톤, 윌키 콜린스. 3화. 생일 파티와 첫 번째 위험 신호. 정오가 되자 버라클 저택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고드프리 에이블 화이트였다. 그는 런던에서 온 젊은 귀족답게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레이첼을 위한 값비싼 선물도 가져왔다. 레이디 버라클은 그의 방문을 특히 반겼다. 에이블 화이트는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레이첼에게 우아하게 인사하고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와 대화하면서도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완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으로 도착한 손님들은 인근 지역의 명문가 사람들이었다. 클렉 가문의 사람들, 에이블 화이트 가문의 친척들, 그리고 지역의 성직자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저택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배터리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아직도 며칠 전 목격했던 낯선 사람들이 신경 쓰였다. 혹시 그들이 파티에 침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 프랭클린 블레이크는 레이첼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모험담은 젊은 여성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블레이크의 시선은 항상 레이첼을 향해 있었다. 오후 3시, 정식 생일 축하 시간이 되었다. 레이첼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달의 보석을 착용하고 연회장에 나타났다. 보석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달려 있었고, 오후 햇살을 받아 찬란한 빛을 발했다. 손님들은 모두 그 보석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누구도 그런 크기와 아름다움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었다. 보석 감정의 조예가 깊은 클렉경은 그것이 최소 수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레이첼을 둘러싸고 보석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석을 유심히 관찰하던 에이블 화이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한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빛을 보였고 잠시 후 변명을 대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은 배터리집뿐이었다. 레이첼은 손님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으며 기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보석을 착용하고 있으면 뭔가 무거운 것이 어깨에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끔씩 보석에서 이상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블레이크는 레이첼이 보석을 착용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녀는 분명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위험에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헝캐슬이 왜 이런 귀중한 보석을 레이첼에게 주었는지 의아해했다. 오후 시간 동안 손님들은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담소를 나누었다. 장미 정원은 만개한 꽃들로 아름다웠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도 훌륭했다. 레이첼은 블레이크와 함께 정원을 걸으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산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정원 끝자락에서 배터리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장미 덤불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풀이 눌려 있었고 발자국도 남아 있었다. 배터리지는 즉시 블레이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블레이크는 현장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지만 침입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저택을 관찰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덤불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이었다. 그것은 인도식 향이 담긴 작은 주머니였다. 배터리지는 이것을 보고 며칠 전 목격했던 동양인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블레이크는 이 사실을 레이디 버라클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레이첼의 생일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침묵하기로 했다. 대신 배터리지에게 오늘 밤 경비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레이첼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목에 걸린 보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석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다. 저녁 만찬 시간이 되자 모든 손님들이 식당에 모였다. 레이디 버라클은 최고의 요리사들을 고용해서 화려한 만찬을 준비했다. 프랑스 요리와 영국 전통 요리가 조화를 이룬 훌륭한 식사였다. 하지만 에이블 화이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레이첼의 목걸이를 쳐다보았고, 때때로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만찬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배터리지는 에이블 화이트의 부재 중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방들을 찾아보니 그는 서재에 있었다. 그는 책꽂이를 뒤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배터리지가 나타나자 에이블 화이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길을 잃었다고 변명했지만 배터리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재는 화장실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고 에이블 화이트는 이 저택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어서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블 화이트는 식당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레이첼에게 보석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것이 언제부터 가족의 소유였는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밤에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레이첼은 에이블 화이트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보석은 삼촌인 헝캐슬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이며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밤에는 자신의 침실 화장대에 보관한다고도 했다. 에이블 화이트는 이런 정보를 마치 암기하듯이 들었다. 블레이크는 에이블 화이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에게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만찬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났다. 하지만 몇몇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에이블 화이트도 그중 하나였고 블레이크 역시 며칠 더 머물 예정이었다. 레이첼은 하루 종일 파티로 지쳐 있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 달의 보석은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보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촛불빛에 반사되는 보석의 빛은 정말로 신비로웠다. 하지만 보석을 바라보는 순간 레이첼은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잠깐 동안 보석 속에서 세 개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첼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지만 이미 환상은 사라져 있었다. 배터리지는 밤 경비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하인들을 배치하고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레이첼의 침실이 있는 구역은 각별히 주의하기로 했다. 블레이크도 배터리지의 경비 계획에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레이첼의 방이 있는 복도를 감시하기로 했다. 비록 구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에이블 화이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방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택은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하인들만이 경비를 위해 깨어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폭풍 전에 고요였다. 곧 버라클 저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었다.